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. 오후 시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지금 다들 개미들 좀 아우성이죠. 곡소리 내고 있고, 여기에 또 빚을 내는 분들이 또 B2, 이 B2 때문에 좀 문제예요. B2, 이 B2 때문에 지금 막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올 겁니다. 반대 매매, 이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장을 더 이렇게 혼란시키는 것 같습니다. 더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교란 행위. 하여튼 여러분, 빚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. 빚은 아니다. 이거 빚 가지고 신용 쓰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신용 쓰지 마시고, 차라리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. 왜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까? 뭐 갑자기 빚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떼돈 벌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. 항상 여유 있는 자금 가지고 하든지 하면 안 되는데, 자꾸 사람들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비투를 해서 조금 안타까워요.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그 주시해온 그 주가의 항복, 주가의 항복 조짐이 나타났다고 하네요. 주식, 채권, 암호화폐 등, 암호화폐, 금 등 하여튼 대다수 자산 가격이 현재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, S&P 500 지수도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을 했어. S&P도 많이 빠졌어요, 지금. 13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S&P 500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3.88%나 밀려가지고 3749.63, 3749.63으로 마감을 했고, 나스닥 지수도 4.68%나 급락을 해가지고 1809.23, 다우지수도 2.79% 떨어져서 3516.74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. 거래를 마쳤고, S&P 500 지수는 지난 1월 초에 기록한 그 고점 대비했을 때 한 20% 이상 하락을 했어요. 20% 이상 하락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그런 약세장에 공식적으로 진입을 했답니다. 공식적으로 진입을 했고, 또 종가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야. 가장 낮은 수준이다.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. 좀 안타까워요.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. 참,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, 뭐 이더리움 등 다른 그 위험 자산도 동반 추락을 하는 겁니다. 비트코인도 어제 보니까 뭐 한 15%인가 이렇게 빠지더라고. 15% 정도 비트코인.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23,000달러였고, 이더리움은 1,200달러 정도 밑으로 각각 떨어지더라고요.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, 가장 큰 건 역시 물가 우려다. 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. 지난달 그 물가 상승률이 8.6%로 정점 기대를 무섭게 했을 뿐만 아니라요, 되레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.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. 어떻게 물가가 41년 만에 41년 만에 최고 찍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. 참,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. 전쟁까지 터져버리니까 더욱더 상황이 안 좋다, 그렇게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. 이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죠, FED, 중앙은행이 15일로 예정돼 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그 기준금리를 한 75bp 정도 올릴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갑자기 부상을 하는 거야. 75bp. 워낙 가파르게 뛴 그 물가를 잡을 방법은 충격적인 금리 인상밖에 없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FED 그 출입 기자가 이날 그 폐장 40분 전에 금주에 75bp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자 주요 지수가 갑자기 급격히 딱 떨어지는 거예요. 떨어지는 겁니다. 출입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요 지수는 급격히 추가 하락을 했다. 그 FED가 빅 스텝을 넘어가지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이제 인상을 밟으면은 1994년 이후 처음이 되는 거예요. 처음이 된다. 월가에서도 이제 FED의 그 최종 기준금리가 내년 중반쯤에 연 4% 정도에 도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. 미쳤죠? 금리가 4%에 도달한다면은
종전 예측 대비 0.5%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예요. 0.5%포인트 높은 수치다. 이 밖에 그 제롬 파월의 그 FED 의장의 고강도 발언 가능이 있어요. 고강도 발언 가능성과 일제히 급등한 장단기 국채 금리, 그리고 같은 그 위험성 자산인 암호화폐 가격 급락 등이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월가에서도 종전보다 더 센 긴축, 그리고 경기 침체 예측이 이제 크게 이제 늘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골드만삭스에서도 그 새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있죠. EPS하고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R, 이 퍼가 동반 하락할 경우에 S&P 500 지수가 최대 얼마까지? 3150까지 간다는, 3150까지 이렇게 쭉 빠진 거야. 3150까지 밀릴 수 있다,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보니까. 와, 이거 주가 수익률이 14배까지 다는 거네. 14배 해가지고 3150까지 밀릴 수 있다. 그리고 그 모건 스탠리 그 CEO가 침체 확률을 종전까지 30%만 책정했는데 현재 50%까지도 현재 잡았다. 50% 잡았다고 합니다. 다만 심각하고 긴 침체가 올 것까지는 않다.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로저 퍼거슨 전 FED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르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금주 정례 회의에서 한 75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알리안츠에서도 그래요.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뛰면서 9%에 달할 수 있다. 물가가 더 상승한 뒤에 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해요. 9%까지 봅니다. 그리고 노무라에서도 그러네요. 터널의 끝에 있던 빛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기차였다. 내년에 가까스로 침체를 피하더라도 미 성장률은 0.6%에 그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, 일단은 그 경기 침체 때는 그 S&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32% 떨어지는 게 역사적인 평균이다. 침체기에 그 S&P 지수는 평균 381일 동안 약세를 지속했던, 약세. 381이니까 거의 한 1년 조금 지나서 이렇게 계속 약세라는 겁니다. 365일이니까 1년 한 20일 정도는 계속 약세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뉴욕 증시가 지금 1930년대 그 이후에 총 13번의 침체를 겪었어요. 13번 침체를 겪었는데, 이 기간 중에 S&P 지수의 그 평균 하락률이 한 32% 정도 나왔던 거죠. 32%. 평균 하락률은 32%였다. 중간값 기준으로 해도 27% 밀린 것으로 봐요. 27%. 중간값은 27%.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의 그 와튼 스쿨 교수 있죠. 유명한 사람, 그 제러미 시걸. 이 교수가 증시의 주요 지수가 지금보다 5%, 10%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오를 것이다. 지금 투자를 시작하면 1년 뒤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낙관론을 펼칩니다. 와튼스쿨 교수는 낙관론을 펼친다. 채권 금리는 급등을 해요.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3.43%로 전 거래일보다 28bp 상승을 했고, 통화정책 변화를 잘 반영한 2년물 금리가 연 3.4%예요. 34bp나 뛰어요.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고, 장단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 재역전되기도 해요.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졌던 탓이겠죠. 국제 유가는 또 뛰고, 7월 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26센트 상승한 배럴당 120동 부담대를 장을 마쳤고, 하여튼 런던 그 북해산 브렌트유도 막 오르지 않습니까? 그 북아프리카 그 산유국인 리비아의 그 정정 불안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또 커져요. 리비아의 그 하루 생산량이 작년 기준 120만 배럴이었는데 현재는 10만 배럴 이하로 뚝 떨어졌답니다. 다만 중국의 수요 둔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세를 막았고, 중국 베이징에서는 클럽발 집단 감염 확진자 수가 또 늘어요. 코로나 봉쇄 강화 우려가 또 있고요.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은 사우디가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상황은 현재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. 지금 보니까. 하여튼 미국의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41년 만에 8.6% 최고점 8.6% 나왔다는 겁니다. 하여튼 상황이 안 좋죠.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들 투자자
대탈출 시대입니다. 대탈출 시대. 투자자들이 대탈출 시대가 이젠 개막이 됐다. 뭐 안 좋다는 거죠.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우리는 한번 겪고 있는 겁니다.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. 처음인 사람들은 상당히 좀 힘들고 괴롭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겪어본 사람들은 뭐 에휴 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. 잘 버텨다가 그냥 이것도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겠죠.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너무 쫄지 마시고 들어가지 마세요. 어차피 겪어야 할 건 겪어야죠. 어쩌겠습니까?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면 더 해결이 되겠죠.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.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.